주고 먼저 온 친구들은 책상에다 잠깐 올려놓고 얘네들 꺼서 해설은 좀 나중에 나눠줄게 알겠지? 교과서 원본이고 한번 풀 거예요. 풀 거고. 자, 일단은 뭐 어디 갔다 오고 이러느라 조금 까먹었을 테니까 전에 했던 내용 좀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연습 문제 내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거기 일단 이산확률 변수 변수부터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이산확률 변수는 일단 확률 변수 자체가 어떤 뭐 확률 값을 갖는 변수라 그랬죠. 확률 변수가 확률 값을 가지는 변수인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앞면이 나오는 개수라고 해봅시다. 앞면이 나오는 개수라고 하면 앞면이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자 어떻게 썼죠? 자,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x라고 해놓는다면 앞면이 만약에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확률 이런 확률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표가 써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주어진 글로 되어 있는 상황을 일단 첫 번째 표로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작성된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데이터 값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표를 아주 살짝 완성을 해놓고 여기서 여러분들 뭘 찾을 수 있는지 정리만 잠깐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이전에 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 맨 마지막 칸에는 총합이라는 게 아마 나와 있을 거고 자, 우리가 동전을 2번 던지면 자, 앞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자, 만약에 앞면을 보통 H라고 하고 뒷면을 테일, T라고 한다면 자, 여기 뭐 H, 그 다음에 HT, TH, TT 이렇게 돼 있죠.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을 때는 TT 경우의 수가 하나 있을 거고 얘는 얼마? 4분의 1면 나올 거, 한 번 나올 거는 이 2가지 있을 거고 또 2번 나올 거는 이제 한 번 있을 거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또는 이걸 뭘로 찾아도 돼? 독립시행의 확률로 찾아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 변수가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이산확률 변수라고 했고 이산확률 변수의 분포를 띠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확률 계산을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2개 중에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앞면이 앞면이 빵번 나온다 생각하면 자 2분의 1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죠. 앞면 한 번도 안 나왔고 맞아요. 뒷면만 2번 나왔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어쨌든 자 2분의 1일 때는 특이하게 얘는 어떻게 돼? 어쨌든 둘이 곱하면 무조건 자 2분의 1의 던진 횟수로 뒤에 확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앞에 결국 분모는 4로 일정할 텐데 분자를 이제 앞에 얘가 결정하는 거죠. 그럼 얘 분자가 2씨 1일 거니까 2가 될 거고 얘는 1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싹 다 넣으면 총합이 얼마? 1이 나온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아셔야 될 공부다. 자, 모든 확률 자 이렇게 나열된 확률 변수들이 가지는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것 한번 여러분들 적어 주셔야 되겠죠?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거 한번 적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결국은 이 분포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평균부터 구하는 방법을 해보면
그 결국 그 구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데 자, 좀 한번 써볼게.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면 자, 시그마에 xi 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맞는 어떻게 확률 값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내가 뭐가 나온다? 얘가 평균이 나온다는 거고 자, 그거를 한번 자, 얘가 뭐다? 얘가 평균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4분의 자, xi니까 얘 0일 때 이 확률이랑 서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둘이 곱한 거 그러면 4분의 0에 더하기 1 곱하기 2니까 얘는 2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나와서 자, 평균은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오케이? 자, 평균은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 분산이라는 것도 일단 한번 써보긴 할게요. 분산은 뭐라 했어? 자, 일단 자, 중학교 개념도 알긴 알아야 되는 편차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차 제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자, 편차 제곱은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돼서 xi가 어떤 별량 값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내가 평균을 빼면 우리가 이걸 편차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얘가 나올 확률을 곱해주시면 그 확률이라는 건 뭐야?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이 케이스가 나올 경우의 수죠? 그래서 pi 이렇게 곱해주시면 얘가 뭐가 돼? vx 자, 얘가 어떤 분산의 정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얘를 계산해 줄 때는 네, 일어나세요. 일어나. 너 계속 자잖아.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돼서 자, x제곱의 평균에서 어떻게 된다? 자,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시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좀 더 실전 개념이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더 해보면 어쨌든 자, 이 표준 편차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표준 편차도 한번 구해보면은 자, 루트의 분산이다 라고 해서 분산값 구한 것다 루트 씌워주면 우리가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자, 이제 조금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좀 이야기 더 해볼게요. 어쨌든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 구하는 건 어쨌든 자,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확률의 변수 변환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x라는 확률 변수만 다뤘었는데 자, 이렇게 돼서 얘는 어떻게 자, x를 a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c 모두 다 이렇게 더해졌을 때 x에 뭐 어떤 점수라고 했으면 점수를 a배 해주고 거기다 전부 다 플러스 b점씩 이렇게 올려준 친구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 평균 자, expectation x는 ex 더하기 b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자, 이때는 자, x 앞에 있던 개수 a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a의 expectation x에 더하기 b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분산에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 있던 a가 앞으로 나가면서 제곱으로 나간다고 했죠? 근데 제곱이 되는 이유는 뭐라 했어? 어쨌든 얘는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편차가 뭐 이렇게 a가 곱해졌으면 x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x가 이렇게 변신을 한 건데 그럼 얘가 갖는 어쨌든 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에 어쨌든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본 길이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이 m이라고 한다면 뭐 a에 m 플러스 b 이거를 빼준 거기 때문에 bb가 사라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 a에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m 요것의 전체 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국 편차 제곱에 요 a가 나갈 때 뭘로 나가? 제곱으로 나간다. 이 사실은 알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것의 vx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다음 마지막 자, 이제 좀 중요하긴 한데요. 자, 보시면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그냥 a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절대값 a에 표준 편차의 x다. 자, 여러분들 요거까지 기본적인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고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이산화탄소 변수를 가지는 가장 쉬운 것 중에 이항분포라고 있었죠.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자, 이산화탄소 변수 중에 그 확률값을 구하는 과정이 그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해질 때 우리가 그들의 독립시행의 분포 자, 확률값을 계산을 하는데 그 확률값이 어떻게 돼? 독립시행으로 계산이 된다면 이 독립시행의 어떤 분포
독립시행의 어떤 확률표에 대한 어떤 분포를 보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얘를 이항분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항분포라고 부를 거고, 자, 이항분포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이 똑같은 독립시행을 n번 시행을 했어요. n번 시행했을 때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자, P라고 한다면 우리 만약에 자,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개수를 X라고 한다면 자, 이 X라는 것은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뭘 따른다? 자, 이항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요? 여기다가 n번 시행할 때 일어나는 확률이 P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고, 자, 우리가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의 특징은 뭐야? 우리가 어떤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렇게 이항분포, 즉 확률 계산을 할 때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죠? 이 친구들의 평균과 분산을 정규분포를 통해서 방속으로 구할 수 있죠. 자,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자, 일단 오른쪽부터 먼저 써보면, 자, 일단 아직 이거는 어쨌든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 먼저 쓸게요. 자, 이때 평균 어떻게 구한다? NP. 그래서 서로 곱하면 평균이 되고, 자, 분산은 어떻게 된다? 얘는 NPQ. 그래서 Q는 1-P라고 그랬죠? 그래서 NP에 1-P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표준 편차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NPQ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걸 통해서 뭐 이것저것들을 구할 수 있고, 이건 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가 마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너무 쉬운 단어냐. 물론 옛날에는 적분과 통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선배들 시절 때는 그 교육과정이 한번 바뀌기 전에는 여기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확률값만 구하거든,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근데 옛날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도 싹 다 구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할 거니까 굉장히 쉬울 거고, 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속적으로 어떤 구간의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자, 연속 확률 변수.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얘는,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우리 뭐 예를 들면 px, 자, 뭐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자, px가 뭐 r이다 이렇게 한다면, 자, 동전 두 번 던졌을 때 2r에 그 다음에 2분의 1에 r승에 2분의 1에 2-r승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이쪽에 있는 어떤 확률값을 나타내주는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치 r에다 뭐 집어넣으면 확률값이 딱 나오는 함수 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봐봐, 이 오른쪽에 연속 확률 변수의 어떤 확률을 나타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냥 얘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여러분 이 정도로만 알면 돼. 그냥 얘는 그냥 그래프야.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함수가 나와. 여러분들 아는 정말 함수가 나올 거고, 자, 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가 되겠고, 이 그래프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확률값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 부르고, 자, 뭐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 설명할 때는 엄청 막 구구절절 이상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뭐다? 어떤 그래프가 주어질 거야. 어떤 함수 그래프가 주어질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여기서 뭐 y는 ax다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얘가 만약에 이 그래프가 0부터 뭐 예를 들면 2까지 이렇게 어떤 존재한대.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a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 어떻게 찾나요? 라고 한다면, 자, 우리 전체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이 면적 2분 2. 자, 밑변의 길이 2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a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분의 1에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면 얘가 확률의 총합이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a 값이 얼마다? 자, 2분의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연산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확률 밀도함수의 뭐 성질이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크게 어려워할 거는 없고, 자, 그럼 우리가 좀 이제 이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확률 밀도함수는 일단 뭐다? 자, 어떤 확률값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줄 거예요. 그냥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 확률을 구하는 상황이고, 정확한 이해는 필요 없어. 왜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한정적이야. 그냥 넓이가 확률이다. 이게 그냥 끝이야. 그래프 줬는데
넓이가 확률이다. 이게 끝이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자, 어떤 x가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전 구간 내가 예를 들면 자 A부터 B까지 뭐 주어진 친구가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떤 전 구간에 정의되어 있는 전 구간의 넓이가 몇이다? 넓이가 1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전 구간이 예를 들면 0부터 10까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는데 자 자 이렇게 fx 그래서 누가 봐도 함수 같은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줄 거예요. 그래프처럼. 그럼 이걸 어떻게 보면 돼? 자 얘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0까지 dx 얘가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항상 몇이 나오는데 1이 나올 거다. 이런 게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야 될 생각 하나밖에 없어. 왜 정적분은 넓이잖아. 근데 완전 넓이는 아니고 약간 부호가 있는 넓이죠. 근데 여기서 그냥 무조건 넓이가 나. 왜 그러냐면 봐봐. 자, 이 확률 밀도함수의 특징이 있는데 자, 확률 밀도함수 fx라는 친구는 자, 어쨌든 어떤 한 가지 값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확률이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자, 이 확률 값에 나타내는 친구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x값에 대한 y값이 다 0 위로 다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 구간을 적고 나면 항상 뭐가 나와? 양수인 1이 나오게 되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뭐 A부터 B까지 뭐 P에 대한 뭐 X가 자 A부터 B까지 나올 어떤 확률을 구하시오. 나온 A부터 B까지 자 fx, dx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뭐 도형이 되게 쉽게 그려진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뭐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든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든지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플러스 알파로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 A라는 지점이 자 만약에 여기 하나가 빠져 자 그럼 이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이게 되게 큰 영향을 미쳤거든. 확률 변수가 1, 2, 3인데 1이 빠지고 들어가고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단 말이야. x가 1일 때 확률을 더하냐 마냐 이런 기호에 서 있는데 얘는 그냥 선 하나가 빠진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 적분 이 넓이에는 영향을 단일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프의 넓이가 확률이라는 거고 전체 다 적분하면 1 된다. 그 다음에 모든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붕 떠 있어야 된다. 오케이? 0 이상이어야 된다.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봐봐. 자, 우리 독립시행의 분포라는 걸 이항분포라고 했었죠. 이항분포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독립시행의 분포 이항분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특수한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 불렀어? 이산확률 변수에서 특수한 케이스를 이항분포라고 했지. 근데 여기는 어떤 연속 확률 변수에서 특수한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 하면 이제 정규분포라고 불러.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라고 부르고 되게 간단한 내용이고 이 뒤에 내용도 간단할 거예요. 알겠죠? 아이! 얘들아, 내가 몸이 죽을 것 같거든 진짜. 나 화내기 힘들어 얘들아. 내가 좀 졸립다 싶으면 잠깐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든지 꾸벅꾸벅 할 것 같으면 일어나서 잠깐 듣던지 잠 깰 때까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알겠지? 나 여러분들 화내기 싫어요. 알겠지? 내가 평소에면 그냥 일어나라 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화낼 것 같아. 알겠지?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냥 니네 풀라고 하면 편해. 까먹었을까봐 그냥 한번 하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정규분포라는 게 있는데, 자, 어쨌든 앞에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 결국 여기로 이제 다 귀결이 되는데,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도 전부 다 거의 다 정규분포를 해결을 할 거예요. 자, 정규분포를 해결을 할 거고, 자, 정규분포는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이제 영어로 보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자, 얘를 이제 앞에 n자를 따가지고, 자, 우리 아까 이항분포를 따를 때는 x가 어떤 이항분포를 따를 때, 독립시행 확률을 따를 때는 np, n번 시행했을 때 나올 확률이 p다라고 해서 얘가 b를 따른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얘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자, x라는 친구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우리가 n이다 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때랑은 좀 다른 색다른 값을 두 개 딱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자, 어떤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하면,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함수인 뭐가 있어? 확률 밀도 함수가 있죠. 자, 이 확률 밀도 함수 fx란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자, 여기 몰라도 돼요. 알겠죠? 몰라도 되고 그냥 대충 맞다 이랬었지? 라고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혀 몰라도 돼요. 얘가 2파이분의 자, 시그마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자, 2의 시그마의 제곱에 라지 x 마이너스 m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가 일단 이 익스포넨셜의 적분을 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알죠? 특히 뭐 제곱까지 껴있으니까 미적을 배우면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계산이 좀 안 될 거야. 알겠지? 뭐 치환 적분을 하고 부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상수 너무 더럽고 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를 직접 적분하기 너무 힘든데, 자, 일단 어쨌든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살짝 고민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떤 평균값에 대한 자, 평균 m을 집어넣으면 얘가 몇이 돼? 0이 돼서 얘가 어떻게 되면 어떤 평균값에 대해서 항상 좌우 대칭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겠죠? 평균을 기준으로 어떤 좌우 대칭이 된 어떤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약간 이 정도 모양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봐봐. 자, 정규 분포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 얘가 이 확률값 이게 지금 보시면 이 값이 계속 이렇게 뻗어나갈 수도 있고, 자, 반대로도 이렇게 계속 무한히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를 자, m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확률의 총합이 자, 전체 총합이 1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 했으니까 오른쪽 총합은 얼마야? 0.5가 될 거고, 자, 요 왼쪽에 있는 총합도 얼마야? 얘도 역시 0.5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0.5, 0.5 이렇게 이루어지실 거고, 자, 얘는 좌우 대칭입니다. 자, 좌우 대칭이고, 그리고 자, 이 친구의 만약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뭐 시그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다시 얘가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치면, 자, 우리가 이런 확률 변수 x에 대한 x가 어떻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적을 게 뭘 적으시면 되냐면, 자, 평균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무슨 곱? 제곱을 써주시면 되고, 여기가 3이면 9라고 쓰면 되겠죠? 가 아니라 3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는 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지? 표기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3의 제곱으로 써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도 편하니까, 자, 이 정도로 알면 되겠고, 자, 일단 여러분들 요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자, 방금 얘기했던 얘는 어디? x는 m이란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그래프. 정규 분포의 특징보다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고, 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 면적과 왼쪽 면적의 합이 0.5, 0.5 이렇게 반반 나눠질 거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전에 그 고르다란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 이 표준 편차가 여기 있는 표준 편차가 만약에 4였어. 자, 초록 색깔로 돼 있으니까 초록 색깔 그래프의 표준 편차가 만약에 4였어요.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자, 만약에 똑같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은 똑같은데 다른 변수를 하나 가져와 볼게. 평균은 똑같은데 뭐 예를 들면 얘의 변수가 표준 편차가 만약에 2의 제곱이다라고 보자. 만약에 표준 편차가 더 작아.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결국 분산이 작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그 뭐라고 하지? 뭔가 많이 퍼져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치? 퍼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얘가 조금 더 평균에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에 몰려 있으려면 얘가 평균값, 요 m이라는 것에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끔 이렇게 몰려 있어야 되니까, 다시 평균에 몰려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일단 둘이 서로 좌우 대칭일 거고, 자, 평균에 몰려 있을 거란 얘기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을 봤을 때 얘는 이만치밖에 없는데 얘는 훨씬 더 많은 넓이가 있으니까 평균에 훨씬 많이 몰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표준 편차가 더 작을 때입니다. 표준 편차가 더 작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고, 그럼 표준 편차가 이거보다 더 커지면, 분산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데이터 값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여러 케이스의 값을 다 많이 가진다는 얘기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봐봐. 그럼 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없던 확률이 늘어난 만큼 이 확률은 적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고점은 낮아지게 될 거야. 알겠죠? 평균에 몰려있는 정도는 작아지게 될 거고 얘가 지금 뭐야? 자 표준 편차가 클 때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고르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우리 고르다. 자 표준 편차가 클 때도 고를까? 작을 때도 고를까요? 그쵸 작을 때죠? 자 우리가 고르다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고르다라는 건 약간 그 농업에 관한 약간 그런 언어거든? 얘를 봐봐. 얘가 만약에 자 이제 뭐 예안이가 약간 소작농 강호를 이제 부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밭을 가르라고 했는데 예안이가 이렇게 막 아니 뭐야? 예안이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간드러지게 이렇게 좀 높낮이도 좀 맞게 이렇게 좀 이제 밭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강호가 이제 막 여기를 막 우퉁불퉁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 높낮이가 거의 하나도 안 맞게 막 이지랄로 만들어놨어. 여기는 또 평평해 이렇게. 여기는 또 잘 만들고 여기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알겠어. 그럼 이런 걸 고르다 그래?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고르다라는 거는 얘가 다 뭐야? 처음에 예상했던 그 평균값과 전부 다 비슷비슷할 때 우리가 고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고르다는 어떻게 되는 거? 평균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작을 때 우리가 고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가 정규분포 그래프에 관한 이해예요. 그래프에 관한 이해.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 자, 만약에 표준 편차가 똑같은데 평균값이 좀 올라가. 평균값이 좀 올라가면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지만 얘가 오른쪽으로 평행이동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분포는 똑같으니까 그래프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프는 합동이지만 평균값이 좀 커졌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진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 정규분포도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뭘 구하는 거야,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확률을 구해야 돼, 확률. 이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하고 있어. 정규분포의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의 그래프를 띠는 이 친구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이제 얘의 확률을 구하려면 아까 그 인테그랄을 해야 되잖아. 결국 적분을 해야 돼. 곡선의 면적이기 때문에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이 새끼 적분을 우리 지금 수학 2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수학 2에서는 수학 2 배우고 확통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익스포넨셜에 대한 적분을 할 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이 적분을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야? 내가 적분으로 이 정규분포의 확률, 정규분포를 띄고 있는 확률 밀도함수의 확률을 우리가 적분으로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 우리가 얘네 이런 것들을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이제 확률을 구하고 싶어. 뭐 예를 들면 자 x라는 거 친구가 내가 예를 들면 뭐 10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오케이? 근데 자 이제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확률 같은 대책 교과서 맨 뒤에를 보시면은 무조건 그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 그 표준 정규분포는 특징이 뭐냐면 자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약간 그 로그표 같이 상용 로그표 같이 이 뒤에 있는 표를 활용해서 그 확률값을 계산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자 어떤 것들이 주어져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자 이런 확률이 주어져 있어. 자 이 z라는 게 어떤 z라는 이상한 애가 나와. 그래서 얘가 z가 0부터 a까지일 때 뭐 확률을 주고 이 보통 x라고 좀 써놓을게요. x라고 썼을 때 이 확률값을 주고 자 x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뭐 0, 1, 그 다음에 뭐 2, 여기 3 이렇게 해서 점점점에서 뭐 8, 9 이렇게 뭐 써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0.0 그 다음에 여기가 뭐 0.1 그 다음에 점점점에서 여기 만약에 1.2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0.3907이라고 써있어. 3907이라고 써있는데 내가 만약에 요 P한테 자 P에 만약에 자 Z가 어떻게? 자 0과 Z가 얼마? 뭐 1.23 자 이거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기 1.2가 있죠? 1.2에 얘가 소수점의 마지막 자리를 알려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3을 붙여서 얘가 어떻게 된 거야? 0.3907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X에 관한 확률은 찾을 수 없는데 Z에 관한 확률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 그럼 결국은 다시 Z에 관한 확률을 찾을 수 있으니까
x를 뭘로 만들 수만 있으면 z로 변환만 가능하다면, z로 변환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확률 같은 거 싹 다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x라는 저 지금 주어진 확률 변수를 z로 변환만 하면 얘가 뭐가 나와? 얘가 지금 표준화. 자, 이렇게 얘를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 우리가 무슨 화라고 불러? 얘를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표준화. 근데 표준화에 대한 이제 원리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를 표준화 시켜서 이 표를 가지고 결국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문제에서 표를 줄 때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 값에 대한 확률값 몇 개만 뚝뚝 줄 때도 있어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 봐봐, 문제를 찍을 때는 만약에 이런 표를 안 주고 그냥 수치가 한 2개 정도 적혀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확률만 구하면 돼. 알겠죠? 그 중에서 찍으면 됩니다. 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건 고르지도 않아도 됩니다. 약간 찍기에 조금 더 유용한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일단 찍으면 안 돼요. 너무 쉬운 단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표준화를 어떻게 시키냐라는 건데, 자, 이 Z라는 것은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Z는 항상 뭘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확률값들에 대한 어떤 그 확률 테이블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자, 기존에 있던 봐봐. 자, X라는 게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자, 정규분포를 따를 때 여기다 적을 게 뭐라 그랬어? 평균을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자, 표준 편차에 무슨 곱? 제곱을 써놓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자, x라는 것을 어떻게 바꿔놓는다면 얘를 0과 1로 만들 수 있을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조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서,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x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 자, m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평균이 m인데 평균이 0이 되고 싶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평균이 0이 되게 만들려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니까, 자, 주어진 요 x 값들을 모든 x를 어떻게 n만큼 아래로 내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돼서 평행 이동된 상황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의 확률 분포는 자 0,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뜰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하고 싶어? 이 표준 편차마저 1로 만들고 싶어. 표준 편차마저 1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표준 편차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 표준 편차 구하는 게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은 자, 편차 그 다음에 제곱에 무슨 근? 뭐 평균이죠. 평균이긴 한데, 자, 일단은 요 과정이 이제 뭐 잘 설명하면 조금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간단하게 써있는 게 없나? 그냥 그렇다 하면 좀 그렇잖아. 자, 일단 이 친구의 편차 제곱이 평균이니까, 자, 일단 우리 얘를 봐봐. 이 친구를 내가 요 그래프에 얘를 자 표준 편차로 그대로 나눠주시면 얘가 뭐가 돼? 0, 1로서 이렇게 바뀌거든. 근데 봐봐, 표준 편차는 뭐 쉽게 표현하면 약간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떨어진 거리 있죠? 이 떨어진 거리. 자, 얘가 편차지. 그래서 편차에 무슨 곱을 한 거야? 제곱을 한 거죠.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을 했던 것들을 이제 싹 다 공개 놓은 게. 지금 봐봐.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값이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연속이라서 좀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드네. 그 표로 그리면 되게 쉽긴 한데. 표로 그려서 표현한다면 뭐 예를 들면 뭐 확률 변수가 x1, x2, x3, x4, x5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내가 편차라는 게 뭐야? x-m에 그 다음에 x2-m에 그 다음에 x3-m에 얘가 편차죠 지금. x4-m에 x5-m에 그 편차에 무슨 곱? 제곱에 얘를 5개니까 총 이렇게 나눠준 게 뭐라고?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시그마의 제곱이랑 분산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거잖아. 그치?
분산이라 부르겠다 이런 건데 봐봐. 그럼 내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요거 이 편차 제곱의 총합을 다 더했을 때가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결국은 5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얘가 5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결국은 뭘로? 다시 분산값. 그럼 얘에다가 얘가 지금 총합이 일단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얘를 다시 분산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얘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결국 표준편차 입장에서 그냥 시그마로 나눈 거죠.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여기 쌍이 얇으면서 얘가 뭐가 돼? 얘가 그냥 1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계산값상 1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다시 얘를 어떻게? 자,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걸 다 어디로? 이 모든 친구를 다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어쨌든 시그마로 나눈 게 편차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돼? 시그마 제곱으로 불어나면서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 지우면서 분산이 무조건 1로 일정해지겠죠? 표준 편차도 1로 일정해지겠고 그래서 우리가 자 표준화하는 과정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 오른쪽에다 정립을 다시 해보면 자 여러분 기억할 거니까 원리는 몰라도 돼 알겠지? 원리까지 알면 참 좋겠지만 뭐 원리를 알아도 뭐 수능을 보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논술을 쓸 땐 좀 지장이 있긴 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나중에 논술을 본다고 해도 저는 의대를 가려면 내신이 모자라요. 근데 111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논술을 한번 써볼게요 하면은 논술을 한번 써볼게요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뭐 미적이랑 기하를 고르면 되잖아. 왜 굳이 확통을 고여가지고 힘들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 미적을 골라서 하세요. 알겠죠? 미적을 골라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어쨌든 내가 어떤 Z라는 이 친구를 어떻게 자 표준화를 할 때는 자 X를 이제 Z로 만들면 어떻게 돼? 자 평균만큼 빼주신 다음에 자 얘를 시그마로 놓아주시면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이제 Z에 관한 표준화가 돼서 그럼 표준화된 그 확률을 어떻게? 그 표를 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하나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긴 한데 딱히 보이는 게 없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내용이 자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연습 문제 풀고 그다음 마지막 그 통계적 추정 단원 거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규 분포의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늘상 어떤 그 적분을 할 수 없으니 연속 확률 변수 그 익스포넨셜이 껴있는 가운데에 대한 적분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표준화해서 구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항분포를 딱 보면 이항분포를 보면 이 n에 그 다음에 p 이렇게 돼 있는 게 정규분포는 어쨌든 그 확률분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종 모양으로 가운데가 가장 높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래프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봐봐 이거 그냥 살짝 보여주면 봐봐 만약에 내가 동전 그냥 3개 던졌다 생각하자. 3개 던졌다 생각하면 자 동전을 3번 던져서 뭐 아니 3개가 아니라 3번이라고 했죠. 3번 던져서 내가 만약에 앞면이 나오는 수를 x라고 해볼게.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면 x가 봐봐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총 x가 4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 여기 p의 x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요 계산값을 한번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4c 0에 자 2분의 1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계산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자 4c 1에 그 다음에 2분의 1의 4승 이렇게 되고 얘는 자 4c 2에 그 다음에 2분의 1의 4승 그 다음에 미안해 3c구나. 왜 이렇게 수가 하나 늘어났지? 다 3승이에요 여기도. 미안해요. 3개 던졌으니까. 기적에서 그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얼마? 자 3c 3에 2분의 1의 3승이다. 이렇게 놓으면 야 2분의 1의 3승이니까 무조건 분모 8로 일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항분포를 좀 여러 번 하게 되잖아? 지금은 개수가 3번밖에 안 던졌으니까 그런데 뭐 30번, 300번 이렇게 던졌다 쳐보자. 많이 던지면 얘가 1, 여기도 1이지. 그 다음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가 3, 여기도 3 이렇게 돼서 자 만약에 4로 했으면 좀 더 볼 수 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돼? 분포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개수를 4번으로 늘리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개수를 막 400번 이렇게 늘려놓으면 얘가 어떻게 됐어? 점점 막 촘촘해지는 좌우 대칭 그래프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얘도 마치 뭐처럼 정규분포 그래프를 따르게 돼.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면 자연스럽게 뭐라 하면 돼? n이 적당히 크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해석이 가능하거든? 근데 봐봐 이 적당히 크면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거를 막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숫자 몇 이상이면 충분히 큰 수다 이랬는데 그냥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정규분포에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자, 이 이하분포 x를 무조건 그냥 생각해.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무조건 정규분포 따를 거고 따르는 정도의 숫자만 줄 겁니다. 이쪽 30이든 50이든 100이든 20이든 간에 정규분포 따르는 그래프를 보일 만한 것들만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정규분포 따른다고 바꿔놓고 어떻게 하면 돼? 자, 일단 평균이니까 얘는 어떻게? 이항분포 NP를 이용해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여기 뭘 찾으면 돼? 표준편차는 루트 NPQ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결국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지금 문제 풀으라고 좀 애매하니까 살짝 쉬었다가 우리 그 연습 문제 쪽 10몇 문항 정도 집어넣은 거 있거든요. 14개 정도 남았을 거야. 그거 풀고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쉽시다.